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은행 안의 정막을 뚫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문이 열리며 허름한 코트를 걸친 노인이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은 잠시 시선을 그에게로 돌렸다. 누군가는 찡그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또 이런 손님인가 하고 속삭였다. 낡은 모자, 떨어진 구두, 손에는 낡은 천가방, 그리고 떨리는 손. 누가 봐도 노숙자가 아닐까 싶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윤만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작게 고개를 들어 서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 통장 좀 재발급해야겠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다. 옆에 서 있던 손님은 작게 코웃음을 쳤다. 통장 재발급? 돈도 없는 사람 같은데 뭘 재발급이야?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신분증은 있으세요? 노인은 손가방을 뒤져 구겨진 지갑 하나를 꺼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정중하게 신분증을 받았고, 노인은 한숨을 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서윤은 몰랐다.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이 낡은 코트를 입고 구부정한 어깨를 하고 떨리는 손을 가진 이 노인이 한국에서 가장 큰 재벌 그룹의 회장 윤강호라는 사실을. 그는 오늘 일부러 이런 옷을 입고 왔다. 일부러 지갑을 낡은 걸로 가져왔고, 일부러 머리도 감지 않았다. 일부러 사람 냄새가 나도록, 일부러 초라하게 보이도록. 왜냐면 오늘 그는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었다. 조용한 VIP층에서 바라보면 이 은행 지점은 평범했다. 직원 몇 명, 분주한 고객들, 번호표 소리, 키보드 소리. 하지만 윤강호 회장의 마음속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은행에 이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는다. 오늘만큼은 더더욱 의미가 있었다. 손자의 예비 신부, 은행원 서윤. 그녀가 과연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는 노숙자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다. 사람이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다. 그 사실을 윤강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평생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언제나 그에게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윤이 정말 진짜 사람인지 진심을 가진 사람인지 한 번은 시험해야 했다. 평생 자신이 이룬 재산, 그 모든 것을 물려줄 손자, 그리고 그 옆에 설 사람.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서윤은 노인의 신분증을 살펴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원하시는 계좌가 어떤 건지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갖고 있던 통장인데 며칠 전에 분실을 해서. 근데 비밀번호도 까먹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억지 웃음이 아닌 정말로 걱정하는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그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보며 눈을 피하던데 이 아이는 다르군. 그렇게 생각하며 노인은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렸다. 톳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 여러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옆에 있던 손님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휴 뭐야 또. 젊은 아가씨 괜히 고생하네. 늙으면 다 그래. 서유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어르신, 제가 주워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녀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차근차근 모아 올렸다. 노인은 또 생각했다. 이 정도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윤강호 회장은 원래 한번 보기만 하려고 왔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세게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거 제대로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안 해도 되는 건가? 에이 귀찮아. 서유는 조금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인은 사진으로만 보던 서윤이 여기 있는 직원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듯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계속 보자고. 끝까지 봐야 알지. 이쯤에서 분명 많은 직원들은 이미 짜증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노인의 손을 살피며 말했다. 혹시 손이 많이 떨리시나요? 필기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 적어드릴까요? 노인은 얼굴을 살짝 들었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뭐가 있나? 아니면 정말 진심인가? 회의장의 마음은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노인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시험은 사소한 친절로 끝내선 안 된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불편함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노인은 일부러 더 투덜거렸다. 아 참,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젊은 사람들은 참 쉬운가 보지. 그 소리에 옆자리 손님이 또 끼어들었다. 아유 어르신, 그냥 인터넷으로 하시지 왜 굳이 와서 사람 귀찮게. 서유는 즉시 고개를 돌려 그 손님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어르신도 고객님이십니다. 손님은 잠시 입을 닫았다. 노인은 흘끗 서윤의 표정을 살폈다. 불편한 티 하나 없이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시험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서윤은 재발급 절차를 도와주며 노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어르신, 혹시 많이 아프세요? 노인은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왜 그렇게 보이나? 아니요. 그냥 손이 많이 차시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병원 다니시는 곳은 있으세요? 노인의 입가가 잠시 굳었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몸 상태를 걱정해 주는 건 재벌 회장으로 살면 건강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그가 죽으면 재산을 누가 받을지 그게 궁금해서였다. 하지만 지금 이 어린 은행 직원의 질문에는 어떤 욕심도 어떤 계산도 하나도 묻어있지 않았다. 노인의 마음 어딘가가
살짝 저릿했다. 그때였다. 노인은 갑자기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탕! 딱딱한 바닥에 울리는 소리. 몇몇 고객들이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다. 서윤은 바로 일어나 지팡이를 주워들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허리 다치신 건 아니죠? 노인은 서윤의 손길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세월의 흐름, 단단하게 굳어가던 마음, 좌석 뒤에서 불평하던 사람들, 늘 자신에게는 돈 때문에 친절한 사람만 있었던 긴 세월. 그런데 지금 돈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저 순수한 따뜻함이 낡은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험은 아직 끝낼 수 없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강하게 굴어보기로 했다. 서윤 씨?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젊은 사람들이 일처리가 이렇게 느려서야. 원참, 할아버지 하나 도와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퍼붓기 시작했다. 주변 고객들은 서윤에게 짜증을 냈다. 아가씨, 손님도 많잖아요. 저 손님은 계속 시간 끌고 우리만 기다리게 하고 다른 직원 불러다가 처리하세요 좀. 여기저기서 얼굴을 찌푸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흔들리지 않네. 난 지금 일부러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이 아이, 감정이 튀지 않네. 흐릿한 시선 뒤에서 노인의 눈동자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서윤은 노인의 서류를 진행하다 잠시 프린터 쪽으로 갔다. 노인은 혼자 남았다. 주변에서 그를 향해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사람은 왜 은행에 와?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데. 진짜 불편하게 하네. 애휴 냄새도 좀 나고. 창구에 오래 앉아있으면 민폐지. 그 속삭임들은 보통 사람에게라면 그저 상처가 될 뿐이겠지만 윤강호 회장에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평생 사람들이 그에게 친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순간에 다시 떠오르게 하는 웃기고 슬픈 현실이었다. 그때 서윤이 돌아왔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시간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혹시 지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꽉 하고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아이는 주변의 불만, 조롱, 답답함, 불편한 시선,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노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건 딱 한 문장이었다. 어르신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건 진심이었다. 그리고 윤강호가 평생 찾던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이 아이, 진짜구나. 노인은 마지막 시험을 위해 조금 더 거칠게 말했다.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늙어서 그렇지. 당신은 젊잖아. 그럼 좀 빨리 좀 하지. 그 소리는 은행 전체에 울렸다. 이제는 다른 고객들도 완전히 짜증이 난 상태였다. 아가씨, 어르신은 저기 다른 직원한테 보내요.
일 너무 느리네. 우리도 바쁜데 이게 뭐야?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인은 그 표정을 보며 잠시 흔들렸다. 저 아이, 지금 울 것 같은데?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이 시험은 서윤에게도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필요한 과정이었다. 윤강호는 다시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노인은 당황했다. 혹시 그만두는 건가?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아니지. 이 정도로 흔들리는 아이였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노인은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잠시 후 서윤이 돌아왔다. 두 손에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이 있었다. 어르신, 목마르실까봐요. 혹시 혈압이 떨어지신 건 아닌가 해서 조금 드셔보세요. 노인은 그 컵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방금까지 참아내던 감정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돌아와 그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다. 이 아이는 왜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노인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 눈빛을 보고 깜짝 놀라 작게 말했다.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혹시 119 불러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하나의 문장을 겨우 뱉었다. 고맙네. 서윤은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건 재벌 회장이라는 그의 인생에서 아주 오랜 시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은행 안은 평소처럼 붐비고 있었다. 번호표 호출음,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고객들의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멎는 순간이 찾아왔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서윤의 창구 쪽으로 다가왔다. 지점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들 본사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지점에? 정장 두 사람은 노인을 보는 순간 동시에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저희가 바로 모시러.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은행 전체의 시선이 노인에게 고정됐다. 회장님?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방금까지 그를 무시하던 사람, 불평하던 사람, 눈살 찌푸리던 사람들 모두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서윤은 믿지 못한 듯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회장님이요? 어르신이 회장님?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혼란, 놀람, 충격,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다. 윤강호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네. 서윤 씨, 오늘 내가 당신을 시험하러 온 거라네. 그 말에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서류가 흩어지며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은행 안에서는 너무 크게 울렸다. 본사 직원이 빠르게 설명했다. 서윤 씨, 이분은 대한민국 최대 그룹 윤강호 회장님입니다. 오늘 직접 방문하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예요. 말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 컸다. 방금까지 모두가 무시했고 기피했고
민폐라며 눈을 흘기던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그 윤강호 회장이었다니. 직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들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윤에게만 시선을 주었다. 서윤 씨, 손자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 서윤은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했다. 제 이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손자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하더군. 하지만 난 직접 봐야 했다네. 왜 그 아이가 당신을 택했는지. 그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오자 서윤은 뒷걸음질 치다 다시 의자에 부딪혀 섰다. 그녀는 눈물만 가득 고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은 말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 나도 그런 시선을 평생 받으며 살았네. 돈이 많으면 누구나 친절하고 웃어주고 예의를 갖춘다네. 그래서 그 친절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평생 헷갈렸지.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서윤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봤네.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당신의 눈을.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당신이 한 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특히 돈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진심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 그 말은 은행 안의 모든 사람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직원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조금 전만 해도 노인을 불편해하던 고객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눈을 피했다. 서윤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말했다. 저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지도 몰랐고 손님이신 줄만 알고 저는 그냥.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라네. 겉모습, 지위, 돈, 이름, 그 모든 걸 벗겨낸 뒤에도 나를 노인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내가 알고 싶었던 진짜 모습이었네. 본사 직원이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회장님, 이거 가지고 나오시라고 하셨던 그 윤강호 회장은 상자를 받아 서윤에게 건넸다. 서윤 씨, 이건 오늘 당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일세. 그녀는 손이 너무 떨려 상자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거기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돈인가? 증서인가? 보석인가? 천천히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작은 열쇠가 하나 있었다. 열쇠? 서윤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회장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이건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마음 장학금의 상징일세. 그리고 내가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다는 나의 표시이기도 하지. 그 말과 함께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한 번 더 쏟아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짜 마음이 통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회장은 뒤돌아서며 말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일 순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네. 오늘 당신이 나를 움직였네. 그리고 그는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은행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 그가 남긴 열쇠, 그가 보여준 진심은 서윤의 평생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은행 밖으로 나와 찬 바람이 불어와도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방금까지의 일이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낸 드라마 같았다. 손엔 윤강호 회장이 직접 건네준 작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작은 금속. 하지만 그 무게는 어떤 금덩어리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날 저녁, 서윤은 도연을 만났다. 도연은 서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말했다. 서윤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아버님을 뵀어.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긴 한숨 후에 그가 말했다. 그래, 아버지 오늘 가신다고 했어. 혹시나 해서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는데. 서윤은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저 복잡한 감정들만 가슴을 흔들었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분이 그분일 줄은.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 서윤은 눈물을 참고 있었다.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윤강호 회장의 집으로 향했다. 고급 주택가, 경비가 삼엄한 대문, 웅장한 정원. 서윤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 집에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도 했고 영광이기도 했다. 도연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 당신 마음 다 아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난 두려워. 내가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맞을까?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돈이 만든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마음에 사는 거야. 당신은 우리 가족의 마음에 이미 들어왔어. 현관에 들어서자 회장은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윤을 보는 순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서윤은 머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어제 일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그만 조심해도 되네. 나랑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이제 자네는 내 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그 말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이 다시 고였다. 감동 때문이었고 안도 때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따뜻함 때문이었다. 회장은 서윤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어제 그 열쇠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재단 장학금 상징 같다는 말은 내가 일부러 한 말일세. 그 열쇠는 나의 마음을 여는 문이기도 하고 우리 집 금고의 작은 개인 금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네. 서윤은 깜짝 놀랐다. 저 금고요? 그런 걸 왜 저에게?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을 돈으로 시험해선 안 된다는 걸 평생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자주 잊곤 했네. 하지만 자네는 절대 돈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네.
그 확신의 상징을 자네에게 주고 싶었을 뿐이야.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돈이 아니라 도연 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의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서윤은 그 말 한마디에 숨을 삼키듯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말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그녀의 말은 점점 흐려지고 울음에 묻혔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 회장은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두 사람의 행복은 내가 지키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가 세상에서 놓쳤던 사랑은 많았지만 너희 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 말은 어떤 축복보다도 더 깊고 따뜻한 축복이었다. 서윤과 도연은 손을 꼭 잡고 회장님의 집을 나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이어졌다. 서윤은 말했다. 나 정말 잘할게.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도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넌 이미 그래. 이미 충분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같이 행복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 순간, 그 둘의 미래는 따뜻하게 열렸다. 그리고 화면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엔딩 문구가 떠오른다. 사람의 가치는 돈도 외모도 지위도 아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작은 태도에 그 사람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